안녕하세요. 지난주 타이머 소개까지 했었죠. 그래서 실제 릴레이 제어에서는 그림과 같은 이런 실제 타이머를 사용을 해서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원하는 시간에 설정을 해두고 그 시간이 도달하면 접점이 온되는 출력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타이머를 썼습니다. 릴레이에서는 PLC제에서는 내부 메모리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메모리로 타이머를 구성을 해주고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타이머 넘버 지정을 해주고 그 타이머 값, 데이터 값을 설정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문법이죠. 그래서 K라고 붙어 있는 거는 10진수를 의미를 합니다. H로 쓰면 헥사 의미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K 쓰는 경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10진법을 사용하니까. 그리고 이 시간은 이 100이라고 설정된 이 값은 사실은 펄스 개수입니다. 펄스 개수고, 이 펄스가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는 0.1초짜리 펄스입니다. 그래서 100으로 그냥 설정해 놓으면 0.1초가 100개니까 10초가 되겠죠. 10초가 되고, 이 펄스 값은 파라미터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ms에서부터 1000ml까지 1ms 단위로 변경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기종에 따라서 어떤 거는 최소 10ms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타이머 펄스는 우리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디폴트는 0.1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따로 파라미터 설정하지 않으면 타이머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타이머 0번을 지정을 했고, 이 타이머는 펄스 100번을 0.1mm 짜리 100개를 세서 타이머 출력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10초로 세팅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회로를 한번 보면 이 앞에 조건들은 나중에 이제 이 프로그래밍 할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맞아서 이런 타이머가 구동이 된다 하면 어떻게 타이머가 작동되는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력 조건이 맞으면 이거는 펄스 입력인데, 어쨌든 엑소 자료라는 게 ON이 되면 이 타이머를 구동하는 조건이 스루 폴스 0, 1로만 따져서 1이 되면 1이 된 조건 하에서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이 값이 제로가 되는 순간은 타이머가 오프가 되는, 그래서 온 됐다가 오프 됐다가 요 입력 조건에 맞춰서 그 로직에 맞춰서 로직이 1이면 타이머가 작동하고 제로가 되면 타이머가 오프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지금 이 회로는 이 펄스 입력인데 여기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ON이 되고 뭔가 B접점이니까 이거는 그냥 도통이죠. 작동 안 했을 때는. 그래서 이놈을 작동시켜주면 도통이 돼서 M0라는 거를 ON 상태로 유지시키고, ON 돼 있는 거를 자기 접점으로 다시 일해준 걸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자기 유지 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 굉장히 많이 쓸 회로인데, 소개도 나중에 따로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이 X1이라는 접점 신호가 변하기 전까지는 항상 M0는 온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상태니까 이 타이머도 계속 온 상태여서 이 타이머 플러스 100개를 카운팅하는 시간 동안에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다. 이 시간이 되면 타이머가 온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타임 차트를 한번 보면 이 X1이 X0로 살아서 M0로 살면 M0가 ON이 딱 되는 이 순간부터 타이머가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서 이 설정된 값, 지금은 설정을 100이라고 설정을 했죠. 100이라고 설정해서 이 설정된 시간이 되면 도달하면 타이머 접점이 ON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입력 조건이 사라지면 ON 돼서 타이머 접점이, 이 타이머 접점을 내가 이런 데서 또 다른 데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접점을 쓰려고
타이머를 구동하는 건데, 온 되어 있다가 입력 조건이 오프가 되면 이 입력 조건이 로직이 제로로 변하는 순간 타이머 접점도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타임 차트를 보면 요 구간 동안만 온이 되어서 이 온 접점 가지고 원하는 동작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머 같은 경우 보면 접점이 온 되고 난 뒤에 정해진 시간 뒤에 온 되는 타이머다 해서 이만큼 딜레이가 된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온 딜레이 타이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 중에는 이런 온 딜레이 타이머도 있고, 반대로 오프될 때 타이머가 정해진 시간 뒤에 오프되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온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릴레이 회로에서 보면 앞에 사진에서 봤듯이 실제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 타이머 릴레이가 타이머 릴레이 대신해서 이런 내부 접점, 내부 메모리를 이용해서 타이머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를 가지고 이 타임 차트 그리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를 보면 이 X0라는 접점이 ON이 되면 T0가 작동을 하겠죠. 작동했다가 K1 설정한 이 시간에 도달하면 T1 접점이 ON이 되고, T1 접점이 ON 된다는 것은 이 접점이 ON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ON 되니까 그 순간 ON 되고 난 뒤에 T1이 또 작동하겠죠. 작동은 하지만 K1 시간 또 도달하기 전까지는 T1은 현재로는 오프 상태입니다. 오프 상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 K1까지 다 카운팅이 되면 T1이 또 ON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ON 되고 나면 다시 T2가 T1 이 설정 시간 동안 카운팅을 시작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의 타임 차트를 한번 보면 처음에 X1이 살고 난 뒤에 이 K1 시간이 지나면 T0가 ON 되겠죠. 그래서 T0가 ON 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T0가 ON 되고 난 뒤에 그 순간부터 T1이 작동이 시작돼서 T1 타이머가 카운팅을 시작해서 또 설정한 K1 시간이 되면 다시 T1이 ON 되는, 그래서 T1 접점 가지고 다시 이 T1 가지고 T2를 구동을 하죠. T2 구동하다가 또 다시 T1 시간이 되면 T2도 ON 되는 이런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시간 뒤에 ON이 되고, 또 얘도 설정한 시간 뒤에 또 ON이 되고, 타이머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기를 구동을 할 때 지금 당장 ON 하는 게 아니라 입력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5초 뒤에 작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용도로 해서 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5초가 ON 딜레이가 되는 그런 개념이 돼서 ON 딜레이 타임이라고 표현도 하고, 용도는 좀 전에 이야기돼서 이제 조건이 맞았을 때 그 조건이 만족하고 난 뒤에 일정 시간 뒤에 뭔가의 액션을 취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입력 조건이 죽으면, 오프가 되면 나머지 이 타이머들도 이게 오프됨으로 해서 T0가 오프가 되고, T0가 오프가 되니까 또 T1도 오프가 되고, T1도 오프 되니까 T2도 오프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스캔도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까지 프로그램을 처음에 조건을 이게 ON이냐 OFF냐, 제로냐 1이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출력점을 구동을 하고 이게 ON인지 OFF인지 제로인지 1인지를 또 연산을 하겠죠. 그래서 출력에 있는 것들은 또 출력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제로인지 1인지. 또 연산을 해서 얘가 제로인지 1인지 아직은 저기 K1이 도달 안 했다 그러면 T0는 제로인 상태겠죠. 제로니까 T1도 아직 제로고.
또 T1도 제로니까 T2도 아직 작동 안 했으니까 제로고. 요까지 한 스캔을 끝나고 메모리에 저장했던 이 데이터 값, 이것들을 한 번에 출력을 내보냅니다. 출력을 쫙 내보내고 홀드 회로가 있어서 다음 이 출력 조건이 출력 나올 때까지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출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입력 조건을 입력 레지스트에 가서 입력을 한번 읽고 다시 스캔을 시작하고, 그 스캔이 이렇게 또 계산이 끝나면 출력을 내보내고, 출력을 내보낸다는 결국 이 출력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출력 내보내고 다음에 입력 다시 읽어서 또 읽고 계속 그런 형태로 스캔을 반복해 나가는. 그래서 향후 프로그램 할 때 이 스캔에 대한 개념을 연습을 계속 해볼 겁니다. 그래서 PLC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PLC를 한다 그러면 요 스캔 개념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카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릴레이 제어를 할 때는 이런 기계적인 카운트를 썼죠. 이런 아날로그 카운트도 쓰고 디지털 카운터도 사용을 합니다.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어떤 원하는 횟수, 설정값을 두면 이 설정값만큼 카운팅이 되면 출력이 나오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10개의 한 묶음을 묶으라 그러면 10개를 카운팅해서 신호를 주면 그거로 묶음을 만들고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겁니다. PLC에서는 이런 하드웨어로 된 릴리를 사용하지 않죠. 타이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로 해서 이런 카운트 릴레이를 내부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아까는 이게 T로 표현을 했었죠. 타이머는 T로 표현해서 0번 타이머, 1번 타이머 해서 몇 번 타이머. 카운트는 C로 표현을 합니다. C로 표현해서 C0, C1, C2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건 설정값 100회. K는 항상 10진수를 표현을 합니다. 아까 소개했듯이 H는 획사를 16진법으로 표현을 하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운팅 하는 거나 시간을 재는 거 다 10진수에 익숙해져서 여러분들 그대로 두고 10진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K로. 그래서 0번 카운터가 100번을 세면 C1 출력이 나가서 여기 ON 되니까 ON 돼서 뭔가 동작을 하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RST로 되어 있죠. 이건 리셋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이머는 리셋 개념이 없이 입력 조건이 맞으면 이 타이머가 작동을 하고, 입력 조건이 제로가 되면 타이머는 그냥 오프가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카운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운트는 계속 누적 카운트를 해나갑니다. 입력 조건이 한번 ON 되는 순간 라이징 엣지에서 카운팅을 하고, 또 오프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ON 되면 또 카운팅을 또 하나 올리고, 또 ON 되는 순간 카운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조건은 라이징 엣지에서만 카운팅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고, 언젠가 중간에 이놈을 100개까지 가기 전에도 리셋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에 의해서 리셋을 해야 될 그때는 리셋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셋 명령은 어떤 요 입력 조건이 맞으면 리셋 이 명령이 작동을 해서 리셋의 카운터 0번 카운터를 제로로 만들어라. 리셋 값 셋 밸류를 전부 다 제로로 리셋해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카운팅 했던 게 예를 들어서 50개면 리셋 조건이 맞는 순간 그 50개가 제로로 변하겠죠. 그래서 타이머는 항상 타이머와 리셋과 세트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리셋 명령을 쓰지 않으면 카운팅이 100까지 함 되고 나면 계속 100으로 유지해서 C1 접점이 ON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프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PLC를 끄지 않으면. 그래서 타이머는 이 타이머 명령어와 리셋 명령이 항상 세트로 같이 움직입니다. 리셋 안 썼다 해서 프로그램 에러는 아닙니다. 에러는 아닌데 아까 뭐라 그랬죠? 카운트를 리셋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카운팅하면 그거로 끝이고 접점 유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리셋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입력 조건, 리셋에 해당되는 입력 조건이 ON이 될 때
그때 카운터의 설정 데이터가 리셋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 카운터가 리셋이 되면 당연히 C0에 대한 접점값도 오프가 되겠죠. ON이었을 때도 오프가 되고 오프일 때는 그대로 오프 유지를 하고. 그래서 실제 우리 타이머 카운터, 지금까지 소개했던 A 접점, B 접점,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터, 이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기본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 많이 써야 될 그런 접점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회로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회로들인데,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회로는 릴레이 회로고, 그렇죠. 릴레이 회로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 릴레이 회로를 PLC로 바꾼 회로가 되겠습니다. 릴레이에서는 실제 푸시 버튼 접점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직렬 회로는 이렇게 연결해주고 릴레이 코일을 구동하면, 릴레이는 실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릴레이가 R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접점들이 제품에 따라서 2에 2비도 있고 4에 4비도 있고 4개짜리 접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짜리 접점 중에 1개를 사용해서, 이거는 릴레이 코일을 의미하는 거고, 이 접점은 여기 있는 릴레이 접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 코일이 온 되는 순간 2개가 다 작동이 되면 도통이 되죠. 전기가 통하니까 이 코일이 여자가 되고 자화가 되는 거죠. 여자가 돼서 전자석이 돼가지고 접점을 구동시키는. 그래서 이 접점이, 이 코일이 사는 순간 접점도 온 되어서 이런 램프 불을 켜는, 램프를 온 시키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회로들은 푸시 버튼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코일을 실제 배선을 이렇게 하는 거죠. 대신에 이 회로가 PLC에서 사용하면, PLC에서는 이 입출력점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입출력점은 실제 입출력점, 그 다음에 입력점, 출력점, 이거는 PLC CPU가 있고 또 입력 카드, 출력 카드가 있었죠. 입력 카드, 그 다음에 출력 카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입력기기들 연결해주고 출력기기 여기 연결해주면 배선은 끝이죠. 나머지 배선들은 PLC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점 연결되어 있는 그 어드레스와 또 다른 푸시 버튼의 어드레스, 그게 일직선으로 간 게 우리 직렬이었는데 PLC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직렬로 표시해줍니다. 그래서 내부 릴레이, 실제 릴레이 있었던 거를 우리는 내부 접점을 이용해서 내부 릴레이를 쓰고, 이 내부 릴레이 접점을 가지고, 이 접점은 내부 접점 무한대로 쓸 수 있다 그랬죠. 메모리 용량이 허용하는 한 무한대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ON 조건이 맞으면 M10이 ON 되어서 이게 ON 되니까 출력을 내보는, 그래서 Y10에 PLC 출력 카드야가 램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램프 ON 되겠죠. 그래서 실제 릴레이에서도 구성했던, 릴레이에서 구성했던 이 엔드 회로도 동일한 모양으로 PLC에서 엔드로 그대로 구성하면 됩니다. 단지 얘는 실제 배선이고 얘는 프로그램을 하겠죠. 프로그램으로 실제 우리 릴레이에서 구성했던 거를, 구현했던 거를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엔드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O회로 또 동일하죠. 실제 배선은 그대로 병렬 회로를 해주고, 병렬 회로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살아도 릴레이가 도통하게 되는 거죠. 도통해서 이게 릴레이가 살면 릴레이에 붙어 있는 접점이 ON 되어서 램프를 작동시키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LC에서는 마찬가지 동일한 구조로 그리되 입출력점은, 입력은 입력 카드에, 출력은 여기 출력이죠. 이건 나머지 내부 릴레이죠. 이건 릴레이니까. 출력은 램프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은, 이 입력들과 출력은 PLC 입출력 카드에 연결만 해주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짜면 X0, X1, 그 푸시 버튼 A, B를 X0 어드레스에다가 배선을 했고, 푸시 버튼 B는 어드레스 X1에다가 배선을 했을 때 동일하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이 릴레이 대신에 내부 접점을 사용해 가지고 그 내부 접점 ON이 됐을 순간에 이제 Y10이 ON 되고, Y10이 ON 되면 Y10 어드레스에 붙어 있는 출력기기를 구동을 하겠죠. 그게 램프니까. 그래서 이 램프를 구동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PLC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조금 전에 소개했던 AND하고 OR. 우리 회로에서도 거의 기본은 직렬하고 병렬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어떤 기능을 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할 건지, 그런 건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건 다 AND, OR 연결로 직렬과 접점들의 직렬과 병렬을 이용해서 모든 회로 기능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 유지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기 유지 회로는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 어떤 기계를 만들 때 푸시 버튼을 한번 누르면 계속 누르고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레치 스위치를 쓰면 한번 누르면 토글처럼 되지만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가 레치가 아니고, 레치는 강제로 끄지 않으면 또 안 되죠. 물론 푸시 버튼 스탑 스위치를 따로 쓰긴 하지만, 이 유지 회로를 많이 쓰는 기본적인 이유는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놓고 사람이 손을 떼더라도 한번 ON 시키고 난 뒤에 오프를 시켜도 회로는 계속 ON이 되어 있도록 하는 그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라고 표현합니다. 이 회로를 보면 이 스톱은 B 접점이니까 도통이죠. 항상 도통 상태에서 A 접점은 작동해야 되는데 현재는 오픈입니다. 오픈이고, 위에는 아직 작동 안 했으니까 밑에는 릴레이도 A 접점이니까, 위에 그려진 건 다 A 접점이죠. 이 A 접점이니까 현재는 다 전기가 오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키면 전기가 흘러서 릴레이가 작동을 하겠죠. 릴레이가 작동하고 나면 릴레이에 붙어 있던 릴레이 접점도 ON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다 도통이죠. 그래서 이게 ON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ON인데 이때 스타트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손을 떼게 되면 스타트 스위치가 오프가 되게 되면 전기가 오다가 얘는 오픈돼. 밑에 아까 전에 ON 돼 있었던 게 있죠. 릴레이 자기 접점. 자기 접점을 통해서 계속 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떼더라도 자기 코일에 붙어 있는 자기 접점을 이용해서 ON 상태를 계속, 릴레이의 ON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회로. 이거를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는 기본적으로 입력 조건에 출력이 나오면 이 출력을 가지고 다시 입력 조건하고 병렬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기 유지 회로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회로들입니다. 이 릴레이 회로에서도 이렇게 구현을 하고 PLC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동일한 구조로 또 프로그램 짜면 되겠죠. 이 스탑 버튼을 X1이라고 표현을 하고 스타트 버튼은 X0 표현하고, 위치만 좀 바꾼 겁니다. 두 개. 요것도 이 배선을 요 뒤에 와서 배선을 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그 배선 한 개 지금 밑에 PLC로 표현한 겁니다. PLC에서도 마찬가지, 얘가 앞으로 가도 됩니다. 앞으로 가도 되고, PLC로 앞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X1 있고 X0 여기에 병렬로 해서 M10 이렇게 해서 출력을 M10 내면 동일한. 그래서 요 위치는 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와 이거는 어떻게 되죠? 직렬이죠. 그래서 연산에 직렬로 한 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순서는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는 똑같은 거죠.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그래서 위치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X1 스타트 버튼을 ON 시키면 초기에는 다 이 도통이 아니니까 오프죠. 오프니까 신호가 안 들어와서 M10도 오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오프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얘를 온시키면 이것도 1이고 이 스탑 버튼은 작동 안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1이죠. B 접점이니까. 그래서 1과 1의 직렬이니까 이게 1로 돼서 이거를 ON으로 바꿔줍니다. ON으로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스타트 버튼을 떼면 이제 다시 오프가 되겠죠. 오프가 돼서 전류는 안 통할 텐데 조금 전에 M10이 살면서 자기 접점으로 또 병렬이 같이 되어 있죠. 이쪽은 끊어졌지만 PLC 프로그램상에서도 둘 중에 하나 O하니까 얘가 살았으니까 연산 결과는 1이 되죠. 1이 되고 얘는 아직 작동 안 하고 그대로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보통이고 B접점이니까. 그래서 얘도 계속 ON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X0를 스타트를 오프를 시키더라도 계속 출력을 ON 상태로 유지하는 자기 유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죽이고 싶을 때 이 ON 된 상태를 다시 오프로 만들려면 스탑 버튼을 작동을 시키면 얘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앞에 블록과 얘가 제로를 엔드 연상하니까 결론 제로가 되고 이 출력도 마찬가지 제로 오프 상태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한번 눌렀다 떼기만 하면 계속 출력이 나오다가 언젠가 끄고 싶을 때만 스톱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때야 죽는. 그래서 온 상태의 출력을 계속 유지해주는 회로 대해서 자기 유지회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유지회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온 우선 회로가 있고 오프 우선 회로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예를 들어 스탑 버튼을 먼저 누르고 있으면 ON을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되죠. 아무리 ON을 눌러도 작동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있고 스톱 스위치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요거는 스타트만 누르면 항상 들어가 있겠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끄고 싶을 때는 스타트를 떼고 다시 이쪽 도통되고 있던 이 스톱 버튼을 누르면 이제 회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스타트만 살아있으면 계속 살아있죠. 이 스톱 버튼이 묶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작 우선 자기 유지고 얘 같은 정지 우선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버튼이 우선이 되는 회로고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스탑 멈추고 싶을 때는 언제나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얘는 멈추고 싶어도 스타트가 살아있으면 못 멈추죠. 스타트가 살아있으면 스탑을 아무리 눌러도 계속 온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회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많이 쓰지 않고 대부분이 정지 우선 회로로 해서 기계는 무슨 상황이든 끄고 싶을 때 항상 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지 우선 회로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터럴 회로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